자, 여러분, 제가 고2 교육청인데 우리 고3 학생들 프로를 한 이유가 지금 이스터 에그고, 두 번째는 구조가 너무 깔끔하거든. 자, 일단락으로 우리가 주르륵 읽어볼게. 민법에서는 토지의 일정 범위와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얘를 되게 건조하게 읽어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자, 저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일단락을 딱 봤을 때, 자, 민법이라는 거는 이게 법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법은 철저하게 논리적이어야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겠잖아. 당연히 그래서 근거에 따라서 어떤 뭔가가 판단이 되든 근거에 따라서 어떤 뭔가가 결정이 되든 하셔야 돼. 그게 바로 민법이라고 먼저 세팅하고 가는 건데, 제가 노란색으로 정보 간의 관계를 잡아드렸고 녹색으로 배경식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민법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민법에서 그러면 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소유와 점유지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20학년도에 아마 출제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소유와 점유지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와 점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됐었니? 점유로서 소유를 공시했죠. 자, 그런데 그 점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와 뭐가 있었니?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가 있었죠. 자, 간접 점유는 권리의 점유였어요. 직접 점유는 물리적 점유였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일 수도 있겠으나 구분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래서 사실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간접 점유고요. 직접 점유는 물리적 소유였어. 물리적 점유였어.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게 왜 자꾸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냐면 이게 배경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하겠대? 크게 세 분류로 나누겠대. 첫 번째,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땅이 있다고 하잖아. 보통 이런 땅의 지면을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럼 우리 이 건물에 계실 때 이 땅의 지면이 보이시냐는 거죠. 안 보이시죠? 자, 그럼 봐봐. 이 땅 위에 뭐가 있냐? 이런 건물이 있잖아. 여기 좀 잘려도 됩니다. 자, 그럼 봐. 지금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야? 당연히 지면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면 위에는 뭐도 있어? 지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상만 있니? 예를 들면 그 아래 뭐를 뒤집어 파가지고 우물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이 지나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토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보로 분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이렇게 에요. 이게 로딩이 딱 돼야 되는 거야. 되셨어? 자, 다시 돌아올까? 저 보세요. 자, 봐. 자, 민법에서 세모 쳤고요. 토지는 지면, 공중, 지하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세 개로 나눠야 돼. 두 번째,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자라고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자, 일단락 주제 도입에서, 자, 그렇다면 세모를 치시고, 자, 건물을 짓거나 우리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 이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럼 봐. 소유권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잖아. 자, 그럼 대답을 바로 하겠죠. 이해되셨니?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토지 소유권과 뭔가 이익이 구분될 수 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입법 목적이 나와 있는 거거든.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효율적 이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민법을 근거로 봤을 때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지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지상권과 지역권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지하에 대한 권리 같은 건 없어 지금. 자, 그럼 다시 저 따라오시면, 자, 여기에서 크게 도입을 딱 정리를 해놓고 일단락 끝부분에서 크게 두 개의 주제를 세팅을 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뭐야? 지상권이요. 두 번째는 뭐 되셨어? 지역권이요. 기역 지역권입니다. 원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내자면 기역, 니은 해서 하나를 덧붙일 수도 있겠지. 지하의 권리를 덧붙일 수도 있고, 지면에 대한 권리를 덧붙일 수도 있고, 보기에 뭐가 나왔어? 상린권 나왔죠. 여기까지 덧붙여서 비교대조의 정보량을 더 준 수가 있는데, 지금 난이도 조절 또는 분량 조절을 위해서 뺐다는 것만 보이시면 되고, 큰 틀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여기까지 흐름인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흰색으로 정리해드렸던 내용으로 정리는 끝나. 하지만 이 정보가 처리가 되시려면 이 녹색까지 처리가 되셨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2단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구조를 아주 빡세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보이셨을 텐데, 자, 첫 번째는 지상권, 두 번째는 기역, 지역권. 자, 그렇게 정보를 분류해 놓고 이제 어떻게 가셨습니까? 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갑니다. 2단락은 공통점이에요.
자, 3단락부터는 차이점으로 지상권의 특징과 지역권의 특징에 대한 정리를 할 거야. 여기까지 잡히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따라와 볼게요. 자, 2단 가보겠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래, 얘들아. 1번, 봐봐. 모두라는 건 바꿔 써야죠. 뭐라고 바꿔 써야 돼? 공통점이라고 바꿔 써주셔야 되고, 지금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첫 번째, 별개라는 거예요. 자, 이들 권리는 지시어, 세모 지시하는 거야. 자, 봐. 이거 구조 도구들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래. 수학도요, 풀이과정 암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맞지? 그런데 풀이과정 암산이 되려면 얼마만 피지컬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암산이 되려면 일단은 필기해서 내가 풀이과정을 객관적으로 풀이과정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9월 이런 식으로 정보 처리하고 이 사고과정 풀이과정을 쓰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 우리나라는. 맞죠? 물론 문학작품이 옆에다가 쓰는 건 했단 말이야. 그걸 훈고주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은지 나쁜지 등등에 대해서 30년 동안 검증을 해온 결과 이제는 옳다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건 일종의 기법적인 측면이고 수학의 도구적인 측면, 수학의 공식, 약속적인 측면하고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분에서 자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떻게 눈으로만 읽고 중간에 사고과정, 풀이과정 없이 답을 내냐고. 어떻게 중간에 사고과정, 풀이과정 없이 논리적인 사고 흐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정할 수 있겠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편하게 가려고 하거나 자꾸 여러분의 레벨을 자꾸 낮추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누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시면 너무나 자명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 자, 그러면 이 권리는 첫 번째, 당연히 당사자 간에 법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봐. 여기에 대한 건 뭘까? 자, 독립된 권리라고 규정을 했다고 저는 쓸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과정이야.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등기야. 세 번째는 법적 효력이 발생해. 자, 저 따라오세요. 자, 저 따라오셔야 돼. 자, 이쪽에다 설명을 할 건데, 자, 추가적으로 2단락의 배경 지식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다. 자, 우리 이 지문 연계라니까? 이 지문 연계고 내가 분명히 이 지문에서 얘기했다. 부동산 관련된 거 나올 거라고 나왔잖아, 여기. 자, 부동산 관련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서 우리는 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산도 어떤 동산이 있었어?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 그냥 이렇게 거래 자율을 높이는 동산이 있었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거는 이제 이건 내 차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비행기도 내가 갑자기 뭐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거는 내 비행기입니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중에? 동산 중에. 그리고 부동산은 100% 뭐 하는 거야? 부동산은 100% 등기해야 돼. 그래서 얘는 거래 자율을 높여준 동산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게 바로 부동산이거나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을 하는 애들이었던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법지문 5지문에서 엮이는 거고,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몇 차례 강조드렸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안 해주면 죽어도 안 해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요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야. 법지문들에 대해서. 자, 이미 우리가 시월학평 보면서 법률행위 지문들은 19학년도 6월과 수능 두 지문을 엮어서 냈고요. 자, 이 지문은 소유점유 지문 20학년도에서 엮어서 냈어. 그 소유점유 지문에서 확장된 게 뭐냐면 유류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유류분권을 더 자세히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부동산 등기라든지 소유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올 확률이 커서 시월학평 바탕으로 여기에 좀 더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출제 포인트 잡아서 가고 있는 거고, 구조 잡는 거 열심히 연습하셔야 수능에서 기시감이 드시면서 이거 봤던 건데 라는 느낌에서 자신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으실 거라는 거 잘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점은 뭐냐, 얘네들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반부에 차이점부터 나오는데, 자, 공통점 뭐다? 첫 번째, 얘네는 독립권리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독립권리를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 1번, 먼저 계약을 해야 되겠죠, 유효하게. 두 번째, 계약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같이 뭐 해야 돼? 등기를 하셔야 된다고. 자, 당사자 등기가 끝난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셔야 돼?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이게 공통점이야, 둘에. 하지만 둘의 차이점이 이제 3단락부터 나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3단락부터는 이제 지상권 내용이 나오실 거야. 자, 그래서 3단락, 지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보실 건데, 자,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먼저라고 하면서 글의 주제, 지상권 보이셨을 겁니다. 지상권도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상권에 대한 정의와 설정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자, 그럼 뭐, 3단락이 지상권의 정의 얘기했죠. 여기는 설정 방법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단락 지상권, 5단락 지역권으로 넘어가고 있지. 됐니? 자, 그럼 봐봐.
지상권에 대한 정의인데 지상권의 도입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야. 소유가 목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 토지 이용할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토지 그 자체의 지면의 가치도 있겠지만 그 위에 건물의 가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건물의 소유 권리 또는 지면의 소유 권리는 구분될 수도 있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구분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유가 나왔죠. 토지와 지상물은 뭐라고?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상권 안정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 지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상권의 목적은 뭐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는 건물이 없지만 나중에는 있을 수 있을 거니까. 됐어? 여기까지야. 자, 저 따라오세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득을 좀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토지 소유권이라고 그런다면 지상, 지면, 지하까지 다 소유하라고 하는 건데 거긴 좀 특이했어요. 지상권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되게 특이하게 지상권이 무한이었어. 기한이 올려 있거든. 거긴 지상권이 무한이었어. 이유가 있어.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 또 숨 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공부가 안 돼 있었으면요. 거기가 수익률이 거의 20배 났어요. 수익률이 거의 20배 났어. 근데 거의 20배 나는 그 수익률을 리스크를 테이킹했고 그 리스크를 해치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3단락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시고 지상권의 목적 같은 거죠. 자, 4단락은 뭐가 나왔어? 지상권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지상권의 목적은 결국 무슨 얘기야? CE.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물에 대한 소유의 안정을 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전제되는 거는 지상물과 지면은 구분된다는 거죠. 즉, 토지와 지상물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해야 지상물의 소유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까지 흐름이 잡히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지금 3단락 내용은 뭔가 많아 보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3번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요약정리가 가능할 거고 인과구조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과정으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계약하고 등기하고 효력이 발생한다가 다시 한번 반복되시겠죠. 저 따라올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단계 뭐 한다고? 첫 번째, 계약을 맺고 두 번째, 등기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 세 번째, 당연히 기간 동안에 효력 발생해요. 자, 네 번째, 토지 소유권자가 제3자한테 이전이 되더라도 당연히 지상권 별도의 독립적인 거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당연히 자기의 권리니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배타적이라는 거야. 뭐라고? 배타적이라고요.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배타적 점유 유형이야. 왜? 지역권과 비교대조해야 되잖아. 지역권은 봐봐. 배타적이야 아니면 역시 함께 이용이야. 함께 이용 보이시죠? 기억나니? 우리가 이거 예전에 풀었었던 지문 중에 뭐가 있냐? 자,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그랬어. 흡수한다 그랬어. 그러면 연안 생태계가 수십 배의 효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연안 생태계가 대체할 수도 있었겠는데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함께 쓴다고 나오죠. 동시에 여러분, 자율주행 차량에 센서 4가지가 있었어. 함께 쓴다. 모두 각자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함께 써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 함께냐 대체라는 게 논리적인 대립기호라는 거 보이셨고, 자,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기는 배타적 권리예요. 여기는 공유의 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런 비교대조 포인트 안 내겠냐고. 무조건 출제한다니까. 자, 그 출제 포인트 바로 정답 찾아볼까요? 저 따라오세요. 1번 끝이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워가시라고. 제가 말로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체감이 안 되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연습하셔야 되고 이렇게 정답되는 원리가 아주 깔끔하게 1번으로 나오는 걸 보셔야 돼. 이게 그대로 과학기술 지문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자, 정리하셨나요? 자, 이어서 계속 볼게 이제. 자, 지역권은 어떤 거야? 편익 때문이야. 그런데 목적이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자, 일단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승역지는 뭐니?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고요. 편익을 제공받는 게 요역지된다. 자, 경계 인접이 필요는 없대. 1번 개념이고 2번 인접성이야. 자, 세 번째는 뭐야? 결국 뭐야? 요역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5단락, 이제 6단락. 그럼 방법이 나오겠죠. 자, 방법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1번 뭐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2번 공동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3번 효력이 생기는데 특이한 건 뭐다? 배타적이지 않게 같이 이용할 수 있대. 자, 그리고 5번째,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으나
지역권만 떼가지고 양도할 수는 없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대. 됐어? 자, 여기까지 넘버링 해놨으니까 이제 구조도 그려보실 거거든. 영상 끊었다 갈 거고요. 자, 1단락에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은 싹 정리가 끝났고요. 자, 2단락인데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 3단락, 4단락은 지상권의 특징. 5단락, 6단락은 지역권의 특징이고, 자, 그래서 지상권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지상물의 소유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유는 토지와 지상물이 구분되는 권리이고 구분되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방법은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 계약하고 등기를 하면 당연히 배타적 권리가 생긴다 그랬고, 이 배타적이냐 공유냐가 되게 중요한 비교도적 포인트였으니까 출제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소유자가 이전되더라도 당연히 배타 권리니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배타적 권리니까 소유가 이전됐을 때 별도 거래, 물론이고 별도 거래도 가능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소유자 이전이 됐을 때도 유지된다, 별도 거래도 가능해진다, 이 2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반면에 이제 지역권 같은 경우를 보실 텐데, 조금만 더 와볼게요. 지역권 같은 경우에, 자, 일단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어요. 승역지를 이용해서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고,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거나 다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는 얘랑 엮은 게 아니라 좀 이따가 니은에서 상린권이라는 걸 엮을 거야. 그래서 상린권 엮어가지고 볼 때 얘는 인접해야만 하는 경우로 아마 나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역시 비교대조 포인트 가지고 출제될 수 있겠죠, 여기도. 자, 계속해서 볼게. 얘도 방법인데,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배타적이냐 공유할 수 있냐야. 그래서 얘는 배타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전되더라도 유지돼야 되는 권리일 것이고, 당연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로서 별도 거래가 가야 되는데, 계약하고 등기해서 공유할 권리가 생겼죠. 근데 문제는 뭐야?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 어쨌든 공유하는 권리가 굳이 빠질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그대로 유지되는 건 맞으나, 얘만 따로 떼가지고 거래하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타적 권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 이제 흐름 잡으셨으니까 정답 찾고 상린권 같이 볼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30번에 1번 바로 보이셨고,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이어서 31번 보도록 할게. 토지 소유권자, 역시 핵심 개념은 뭡니까? 1단락에 내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정보 분류를 하셔야 돼. 메타데이터로 지상이냐 지면이냐 지하냐로 분류하셨으면은 지면에 한정된다라는 것도 아웃이라는 게 보이셨을 거고, 추가적으로 지면도 있지만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구나라고 써주시면 엄밀하게 정리가 되실 거고, 내용적으로든 개념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연습해 놓으시고. 자, 2번 선지.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요하다. 왜? 자, 지상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인과구조 잡아놨죠. 자, 그럼 2번 선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잘 들어야 돼. 1번하고의 흐름을 보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지면, 지상, 지하일 거고, 그러면 명시적이진 않지만 전제는 이미 지상권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야 되는 경우일 거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라면 굳이 권리를 분리해서 팔진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보가 불명확하면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1번이 한정된다가 틀렸다가 되려면 봐.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지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상, 지하를 다 포괄하는 개념일 거고, 그럼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다가 돼버린 거야, 논리적으로. 1, 2번 선지의 논리관계는 그렇게 돼. 자, 괜히 여기서 판단하고 있지 말라고. 3번 선지 봐. 승역지의 토지 소유권자라도 인공구조물 이용할 수가 있잖아. 이게 바로 배타적 권리냐 공유적 권리자지.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 선지는 뭐랑 같은 선지니? 여기 나와 있는 정답 선지랑 같은 선지예요. 배타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 보이셔야 됩니다. 자, 4번 선지.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당연한 얘기지만 미래 지상권이 생길 수가, 미래 지상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그럼 4번 되시겠죠. 이해됐니? 자, 이걸 자꾸 내용일치 발췌도로 가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핵심 원리를 이해 바탕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넘어가서 32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애매했을 땐 항상 뭐 잡으라 그랬어? 문장 구조 잡아보라고. 우리 저번 주에 시월학평제가 리뷰했을 때 기억나셔야 돼. 그 느낌으로 계속 봐가셔야 되고. 자, 주어인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지역권 설정을 했대요. 자, 지역권은 공유의 권리라는 거 확인되셨고. 자, B씨는 다시 토지 X를 이용해서, 얘는 아예 지상권이니까 배타적 권리를 했고 30년의 존속기간이 있었죠. 됐니? 자, 그럼 봐라. 자, A씨는 뭐야? 지상권을 설정했죠. 자, B씨는 뭐니? 죄송해요. A씨는 뭐야? 지역권을 설정했죠. B씨는 뭐니? 지상권을 설정했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자, A씨는 봐. 자, A씨는
지역권을 설정했죠. 맞아?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했으니까 지역권 설정자야, 지역권자야. 그 개념을 잡아야 돼. 다시 지역권자야, 지역권 설정자야. 그 개념부터 잡으라고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지상권자가 있을 거고 지상권 설정자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판단해봐. 판단해보시면 알 거야. 봐. 지금 지상권자는 B씨래. 근데 봐. B씨는 지금 뭐 한 사람이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약한 사람이잖아. 맞니? 다시 본다. B씨는 지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약한 사람이잖아. 그럼 봐. 지상권자가 B씨라는 거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겠어? A씨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상권자가 B씨였으니까 추론해서 지상권 설정자는 A씨가 될 것이고 A씨는 지상권 설정자다라고 판단하는, 즉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처럼 대응되는 관계로서 법지문을 이해를 해놓으시고 구조를 짜놓으셔야 1번 선지 같은 게 편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상권이라는 건 배타적 권리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 없다는 뭐야? 배타적 권리죠. 자, 그럼 봐. 지상권자는 B씨지. B씨는 토지 X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했으니까 토지 X의 지상권은 B씨의 배타적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A씨는 지상권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이해됐어? 당연히 그러면 1번 선지 괜찮은 선지겠네. 자, 2번 선지 볼게.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네. 자, 일단 B씨는 지상권자로서 A씨의 토지를 이용하고 A씨는 반대로 지역권자로서 B씨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네. 맞니? 자, 그럼 봐. 자,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래. 지역권자 확인되니? A씨가 지역권을 설정했대. B씨는 지상권을 설정했대.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권자는 B씨가 됐고 지역권의 설정 결과 지역권자는 A씨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다 써주자. 뭐라고? 지역권자는 누구라고? A라고. 헷갈리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누구라고? B씨라고 써줘야죠.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법지문에서 이렇게 지역권자나 설정자냐, 지상권자나 설정자냐 용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냥 줄글로 읽고 눈으로 읽고 거기서 털어버려서 그래요. 이걸 써야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좀 알아서 하세요. 수학 킬러 문제 암산으로 푸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런데 대운의 경우 킬러를 암산으로 푸니 못 푼다니까. 국어나 그렇게 풀어서 100점 맞는데요. 제발 좀 진짜 시험지 다 갖고 와봐. 다 100점이야? 거짓말하지 마. 자, 2번 선지 보세요.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토지 X에 통일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지역권자죠? 지역권자죠? 당연히 설치할 권리는 생기는데 이 권리는 어떤 권리라는 거야? 공유의 권리라는 거죠. 지역권이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본 대로 반대로 B씨는 지역권 설정자가 되고 그렇지. 공유의 권리니까 배타적 권리 아니죠. 사고림이 주르륵 보이고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보이셨죠? 자, 법지문 꼭 잘 봐두셔야 되고 얘들아 잘 들어야 돼. 공부라는 게 별게 없어. 반복이야. 시월학평 이해가 안 되셨어? 2번, 3번 반복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평소처럼 수업하는 이유가 있어. 미안해 얘들아. 너무 평소같이 제가 이번 주 곧 수능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 너무 평소처럼 생각을 했어. 원래 제가 선물 같은 거 준비하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힘들었나 봐. 내가 선물 까먹어서 정말 죄송하고 원래 이렇게 막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수업에서는 원래 이렇게 인사도 해드리고 용기도 북돋고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평소처럼 해버렸네. 자, 다시 얘들아.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처럼 할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이 있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올해 시월학번 다시 보라고. 또 다시 보라고. 외워질 때까지 보라고. 얘도 다시 보라고. 다시 봐야 실력이 생기고 늘지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단 이 과목으로 연습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올해 10월 다시 한번 볼 거야. 아시겠죠? 계속 본다. 자, B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로서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지. 그러면 당연히 B씨는 지상권자지. 그럼 권리 행사할 수 있지. 지상물을 소유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맞니? 근데 봐라.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C씨한테 새로운 사정이 생겼죠. 어떤 사정이 생겼는데 C씨가 인수를 해버렸어. 자, 그렇더라도 얘는 권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이유가 뭐라서? 배타적 권리니까. 배타적 권리니까 뭐가 돼야 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지가 되는 권리니까. 이해되셨어?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사고름 잡히셨죠? 필기 정리하시고.
느낌 제발 좀 잘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집은 소재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부동산 관련된 소재로. 근데 소재도 소재인데 이 구조나 느낌 잡는 건 시열학평하고 엮어 연습해 보시고, 우리 기존의 법지문들 눈복습으로 엮어 보시면 느낌 확 살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되셨죠? 자, 넘어가서 33번 문제다. 이제 상리권이라고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서 비교대조 포인트가 잡힐 건데, 현관펜으로 잡아볼게. 상리권은 뭐야? 인접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인접하냐 인접하지 않냐. 저기서 막 넣으려고 설계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자, 뭐야? 역시 공동이익이야. 그럼 뭐겠어? 공유에 걸리겠죠. 그런데 차이점 뭐야?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야. 됐니? 자,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이거 옛날에 아까 그 땅 얘기, 그 땅이 진짜 이상한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설명할게. 거기 낙산사라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절 있잖아. 이거 관동별곡에 나오는 그 절이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전부 다 그 시절에 여기에다 갖다가 맞힌 거야, 땅을.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인정한 상태냐, 지상권을 수백 년 동안 인정받은 상태야, 사실은. 근데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조선시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소유를 하되 점유는 이 사람들한테 있고, 이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여기서 농사 지었겠죠? 농사 지은 거 갖다 소장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겠니? 거기다가 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상권이 있는 상태의 그런 땅이었는데, 진짜 이 땅이 옛날 땅이어서 되게 특이했던 게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 집에 땅도 안 예뻐. 땅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각져 있었어요. 각져 있었어. 그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져 있냐? 이렇게 지어져 있어. 자, 그럼 이제 답답한 일인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이쪽 길은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개판이야. 자, 그럼 봐봐. 이쪽 땅은 이제 건물이 크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가 우리가, 뭐야, 우리 땅인데, 라고 내가 막아버리는 순간, 이제 통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상린권 또는 지역권이겠죠. 맞잖아. 이 도로가 있어야 이 사람이 여기로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내 땅이라고, 흰색 내 땅이니까 씨발 다 막아. 이래버려도 안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럼 봐라. 내가 이걸 도로로 쓸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내 땅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죠. 왜냐면 여기를 이용을 못 하잖아, 나는.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놔둘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니까. 자,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지역권부터 잡히면 되거든요. 지역권과 상리권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였어? 아까도 보였지만은 인접의 유무라 그랬었죠. 그런데 둘의 공통점 뭐냐면, 봐봐. 승역지의 가치는 내려가는 반면에 요역지의 가치는 내려갔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 상린권 때문에 한쪽의 토지는 당연히 희생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쪽 토지의 가치는 내려가지만 다른 쪽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까 5단락에서 개념은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박아준 게 이 부분이잖아. 첫 번째는 뭐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인접하냐 인접하지 않냐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아니나 다를까 이거 가지고 정답 설계할걸? 자, 저 따라보세요. 자, 1번 선지는 달리가 틀렸죠. 공통점이야. 자, 공통점이라니까 둘 다 접근성도 높아지는, 같이 높아지는 거야.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성을 높인다. 다 같이 높이는 거야. 자, 그런데 봐. 기억이 인접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뒤집어 놨죠. 인접성도 당연히 물어본다 그랬었고, 이거 아까 조건 두 번째 중요한 정보였죠. 자, 차이점이 있었죠. 니은은 등기 필요 없었죠. 정답 선지 5번 선지인데 보이시죠? 둘 다 한쪽의 가치는 내려가지만 한쪽의 가치는 올라간다. 정답 5번이다. 비교대조 포인트 잡으셨으면 보이셨을 거라고. 됐니? 자, 잡아놓고, 자, 잠깐 더 따라오세요. 그럼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야? 그렇죠. 세 번째 특이한 점은 보통은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린권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역시나 비교대조 포인트 세 가지 가지고 답을 새로 만들구나. 그럼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저 따라오세요. 뭐 해야 돼? 그래. 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대조 표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발.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등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두 번째, 목적은 어떠냐. 됐니? 인접성은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정보 분류를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럼 깔끔하게 바로 판단되잖아. 괜히 헤맬 필요가 없이.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정리하시고, 현재 시간 6시 10분입니다. 선생님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시고, 자,